지금 좀 많은 분들이 이제 2차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1차 시험도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1차 이제 얼마 전에 그 시험 접수를 했잖아요. 사실 1차 시험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은 다른 시험에 비교하면은 1차 합격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떨어지시는 분들을 그 유형을 분석을 해보면 3과목에서 까락이 나오던가 아니면 3과목 까락은 면했지만 2과목에서 점수를 충분히 획득을 못해서 합쳐서 평균 60이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뉘거든요. 그 유형이요. 근데 그 시중에 저희가 나와 있는 그 수험서를 보면 조금 흥미로운 게 상법이 내용이 좀 있고 그 2과목은 내용이 또 확 줄어들고 3과목은 내용이 확 많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법적을 이 시험 범위를 사실은 면밀하게 보게 되면 상법은 한 A4 용지 6장 정도 되거든요. 6페이지죠. 장으로 아니고. 그리고 농업재해보험법령 그쪽은 법도 봐야 되고 시행령도 봐야 되고 손해평가 요령도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기가 한 40페이지 정도 돼요. 그리고 뭐 3과목은 따로 말할 게 없고요. 그래서 그 1차 시험을 준비를 할 때 어떤 비중을 보면 점수 득점을 1, 2과목에서는 한 90점 정도씩 이렇게 좀 맞아 놓고 3과목에서는 일단 꽈락은 면하겠다. 어떤 그런 스탠스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합격이 아주 유력해지실 거고요. 일단 3과목은 꽈락을 면하는 게 목표예요. 저는 90, 90, 60 이렇게 목표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1과목을 조금 고득점으로 1차 시험을 조금 고득점으로 합격을 해주시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한 게 뭐냐면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1차 합격자 발표가 날 때까지 이게 점수가 불안불안하면 2차 공부가 손에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괜히 아직 1차가 안 끝났기 때문에 2차를 막 빡세게 하려고 해도 빡세게 또 안 되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서 아예 1차 시험을 조금 확실히 합격선을 넘겨 놓으면 그 2차 바로 준비를 집중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이점이 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상법 같은 경우에는 그 포인트별로 좀 나올 만한 포인트 분들 좀 체크를 하고 공부를 하고요. 한번 쭉 다시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바뀐 내용들도 있고 그동안에 1, 2과목은 전체 범위를 다 보려고 하고요. 그 3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계산을 해봤어요. 3과목을 어떻게 해야 꽈락을 면하는지 10문제를 맞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5문제 100% 나오는 거 5문제를 알려드리면 그럼 나머지 20문제를 사지선다니까 한 번으로만 찍어도 확률적으로 5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꽈락은 일단 면하는 수준까지는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좀 시간이 없고 그래가지고 많이 못했는데, 그리고 사실은 업무 번복서가 바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매주 그 월요일날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이 과목도 하려고 했었거든요. 시간이 되는 대로 간간히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볼게요. 오늘은 이 상법 먼저 좀 다시 보겠습니다. 작년 말에 바뀌었고요. 보험편이, 시험 범위가 제4편 보험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 볼 거는 아니고요. 한 6페이지 정도 보면 돼요. 뒤에는 뭐 나오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뭐, 운송보험, 해상보험 이런 데서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제638조.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요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약정을 함으로써 그게 계약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638조의 2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납부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 여기를 만약에 시험 볼 때 문제 보기에 여기가 가로를 쳐 있고 30일 뭐 1개월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1개월도 맞고 30일도 맞나요? 아니에요. 이거 30일 네. 법이기 때문에 써진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대로.
만약에 뒤에 가서 뭐 3개월로 한다 그러는데 여기를 뭐 90일로 써 있으면은 그것도 틀린다고 해요. 법은 그렇습니다.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내 납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해태했단 말이 게으름 폈다는 거예요. 그 납부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을 때는 승낙으로 본답니다. 간주한다는 말입니다. 간주한다는 말. 추정 아니고요. 간주입니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건 그 계약을 하고자 하는 그 가입자도 가입자가 중요하게 해야 될 걸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돈도 줬대요. 그죠? 근데 이 승낙을 그 회사 쪽에서, 그러니까 보험 회사가 안 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거절할 사유가 특별하게 없는 경우에는 일단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얘기를 조금 써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 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건 뭐 다들 아시죠? 보험 하나씩들 있으시니까요.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러니까 이 설명 의무를 안 한 거예요. 교부 설명 의무를.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성립할 날부터 보험계약자, 뭐 가입자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쪽 소비자 일반인들 말하는 거예요. 보험계약 하는 사람들이요.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보험 가입할 때 이런 거 뭐 설명 다 들었다 이런 것들도 다 거기다 사인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죠? 위임을 안 받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험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고지를 안 했을 때는 이제 그 보험자, 그러니까 보험회사거든요. 그 보험자가 뭐 선의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안 알려줬으니까요. 그거를. 그때는 이제 그 타인이 이거 나는 몰랐어. 부지를 주장하면서 그 보험자에게 그걸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제1항의 경우에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위임 안 받고 그 위임을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특정 또는 불특정 타인을 위해서 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경우에 그 타인, 그러니까 그 보험 이 사람을 위해서 들은 거죠. 그 보험을 그 당연히 그 이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임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그 타인을 위해서 그 보험계약을 했으면은 그 보험계약 이익을 누리는 그 타인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당연하게 그 이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험을 이제 이 경우는 쉽게 얘기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가 이제 고용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직원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하는 사장님이 직원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준 거예요. 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업무상. 그래서 근데 실제로 뭐가 발생을 해서 먼저 그 사장님이 그 친구들 뭐 치료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는 이 사장님도 보험 들어놨으니까 이 보험 회사에다가 청구해서 이 돈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1항의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는 그 타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타인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직원들 보험 들어줘서 이제 보험료를 잘 내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망해버려가지고 직원들 보험료를 못 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직원은 선택을 해야겠죠. 자기가라도 그 보험료를 내서 그 보험 이익을 누리든지, 아니면 아예 사장님이 안 들어줬으니까 그냥 나도 내가 내서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하고 그냥 포기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포기를 안 했으면은 그 보험 이익을 보는 그 타입도 이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보험증권의 교부.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보험증권하고 그 약관하고 이렇게 조금 헷갈리게 문제를 낼만 하거든요. 약관, 보험증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받게 되면은 보험자는 바로 그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해서 계약자한테 줘야 되는데, 뭐 전부 또는 최초 보험료 이렇게 돈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렇지, 돈을 안 받았을 때는 보험증권 그 교부 의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관하고 조금 비교해보면 바로 올라가서, 여기는 이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 바로 그 보험약관을 교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설명해야 되는 거죠. 이거하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보험증권하고. 비교해서 보시고요.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 새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조금 달라진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이제 보통 기간하고 뭐 보험료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런 것들만 이렇게 좀 수정해가지고 기재하면서 그 보험증권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 그걸 대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하나요, 그 증권 내용의 정보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1월. 그러니까 그 보험증권을 줬는데, 보험회사가 보험 그 계약한 사람한테, 가입자에게 보험증권을 줬는데, 그 보험증권 내용이 좀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그거에 관해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을, 그거를 약정을 하는데, 기간을 만약에 뭐 15일 안에 그 의의를, 보험증권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게 강행 규정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이하로는 못 한다는 거죠. 그 약정을. 40일이나 2달, 3달, 4달로는 할 수 있는데, 그 밑으로 20일, 뭐 10일, 15일 이렇게는 못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짧아지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강자가 이제 보험회사고, 약자가 이제 일반인들, 보험 가입자, 계약자들이기 때문에 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둔 겁니다. 642조 증권의 재교부 청구.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할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그 증권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보통 다 이런 재교부, 예를 들어서 그 보험증권이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이 됐대요. 근데 지금 보험증권은 이미 보험계약자한테 가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부주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잊어버렸든 아니면은 뭐 훼손이 됐든, 하여튼 보험계약자 측에서 이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증권 재교부를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비용은 이제 보험계약자 부담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그 보험회사에다가 이게 청구해보면 비용 안 받아요. 그냥 보험회사가 그냥 해줘요, 보통.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가 내야 된다는 겁니다. 소급보험, 보험계약은 그 계약 전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기라는 말은 그 시작하는 시기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한자를 써주면 조금 뜻이 분명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계약 전 어떤 그 시점을 보험 기간이 개시하는 그 시기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한다는 말이죠. 네.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이거는 완전 원초적 불능인 상태인 거잖아요. 그냥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상태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대요. 무효.
효과가 없는 걸로 한다. 그죠?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이게 이렇게 돼? 싶은 만한 내용이어서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요. 이것도 지문에 많이 나와요. 이 정도. 그러니까 이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도 쉽지 않지만 이 보험회사랑 그 계약을 하는 사람하고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발생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이미 발생을 해버렸다는 것을 모르면은 이 둘 다 선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죠.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네, 그렇고요. 아니, 대리인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본인이 자기가 대리인 세워놓고 야 나는 몰랐어 하고 부지를 주장하면 보험회사는 억울할 거 아니에요. 대리인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죠? 보험대리상은 다음 각호의 권한이 있다.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얘네도 대리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권한은 거의 다 돼요. 근데 이 권한 일부를 제한을 할 수 있죠. 네.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보험 대리상은 원래 이런 권한들이 있어요. 왜냐면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본 보험회사를요. 그러면은 외관상 다른 사람들은 얘네들은 다 이런 권한들이 원래 있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험회사가 이 대리상한테 일부 제한을 걸었다고 해서 보험계약자가 그걸 몰랐으면은 당연히 대항하지 못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 이제 보험 판매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그분들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이 있다. 그 제1항, 제1호는 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근데 그냥 계속 있는 경우는 아니고 이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거죠. 네. 그냥 막 돈 받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보험증권 교부할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만 있어요. 이 두 가지만. 다른 거는 안 돼요. 모사 표시하고 뭘 수령을 하고 그런 것들은 다른 건 안 돼요. 이 두 가지만. 보험료하고 보험증권 이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에게도 적용한다. 네, 똑같은 얘기고요. 647조 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 청구.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얘기하여 보험의 액을 정한 경우에 그 보험기간 중 그 얘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에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죠. 리스크 때문에 위험 때문에 보험료가 높은 건데, 위험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높은 건데, 위험이 소멸하거나 그래버리면 당연히 보험료를 감액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 반환 청구.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경우면은 법이 그렇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레이드일 때는 약자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보험 계약이 이제 무효가 됐는데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그러니까 소비자 측이죠. 이쪽이 고의도 아니고 과실도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가 선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그렇다.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같은 얘기죠. 우리 일반 소비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하고 같을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가 저희 어머니고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계약을 하면은 이게 저고 피보험자는 어머니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험 수익자, 보험 수익을 누리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사람하고도 다를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저희 소비자를 말을 하는 겁니다. 649조 사고 발생 전에 임의 해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이게 그 보험계약자는 할 수가 있는데 그 보험회사나 보험자는 못하는 거 아시죠? 네. 우리가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약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보험 계약을 한 사람이 그러면은 내가 돈 내고 내가 계약도 했는데 내가 해지도 할 수 있어야지 이게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 네가 해지는 해. 그런데 해지를 하려면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그 사람한테 최소한 언질은 줘야죠. 그 수익을 누리는 거를 만약에 해지하게 되면 못 누리게 되는데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보험증권을 이렇게 소지하고 있으면 그래 해지해. 그러니까 보험증권까지 자기가 갖고 있다라는 거는 그냥 이 완전 주체라는 거잖아요. 사장님이 직원들 또 얘기 나오는데 직원들 보험 들어줘서 보험증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직원을 해고했어요. 예를 들어 직원이 뭐 그만두게 됐어. 근데 그 사람 동의까지 이렇게 얻어서 이거 취소하는 건 좀 그러니, 해지하게 하기는 그러니 보험증권 가지고 있고 외관상 그런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계약 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혜택을 안 누린 것 부분은 최소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정이 없어도.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 효과.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계로 지체 없이 보험료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일이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해제 본답니다. 뭐 해제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이 조항은 그 계속 보험료를 안 낸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계약 체결했으면 바로 그 보험료 전부나 최소 그 제1의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이걸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한 푼도 안 낸 경우예요. 그리고 2개월이 지난 거예요. 계약은 성립을 했는데 분류식이니까. 그런데 2개월 동안 돈 한 푼도 안 냈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그냥 아예 없었던 걸로 된다는 거죠. 해제하고 해지의 차이는 알고 계시죠? 해지는 미래를 향해서만 이게 멈춰지는 거고, 해제는 그냥 아예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없었던 걸로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초도 보험료나 이런 것들 경우에는 그냥 2월이 지나면은 해제된 것으로 보는데, 계속 보험료는 뭐 예를 들어서 제1회, 2회 보험료는 냈어요. 근데 뭐 한 세 번째 달부터 이제 밀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뭐 2개월 지났다고 뭐 해제되고 이런 건 아니고, 일정 시기를 정해가지고 보험자에게 이때까지 내세요 하고 이제 최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에 내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타인을 위한 보험 있잖아요, 앞에. 그런 경우에는 그 보험료를 이제 지정했는데 그 계약자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타인에게도 상당 기간을 정해서 그 최고를 해야만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네, 그 말인 겁니다. 650조의 2 보험계약의 부활. 650조 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근데 이 2항이 방금 뭐냐면 그 계속보험료를 안 내서 해지가 된 거예요. 계속보험료를 안 내서 해지된 경우에, 그리고 해지 환급금이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계속보험료를 안 내서 해지가 돼야 되고 그 해지 환급금이 아직 지급이 안 된 경우에는, 만약에 그 보험 계약자가 어떤 일정 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에다가, 그동안 밀린 보험료에다가 약정 이자를 붙여서 그 보험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면은요, 그럼 이제 돈 줄 거 다 줬잖아요. 돈을 내서 이게 해지됐던 건데, 그러면 그 계약을, 그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지는 않은데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아니, 뭐, 보험을 다시 들어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서, 뭐, 거의 몇 개월 동안 그 보험료를 못 냈어요. 그래서 해지를 당한 거예요. 근데 겨를이 없어서 해지 환급금 뭐, 청구도 안 하고, 보험사에서도 뭐, 주지도 않고, 뭐,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몸이 조금 안 좋아졌어. 그리고 그 해가 넘어가니까 보험료들은 또 다 올랐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냥 앞에 거 살리는 게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이런 부활 제도를 이용해서 그 앞에 걸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약정이자 이 부분도 만약에 약정이자가 아니라 뭐 법정이자, 뭐 대출 약관이자, 보험대출, 다른 말이 써 있으면은 틀린 말이에요. 법이기 때문에 이대로 놔야 됩니다. 연체 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서. 가로놓고 나와도 다른 말이 써 있으면 틀린 말이에요. 약정이자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651조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하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래 그 법이기 때문에 이 말을 그대로 써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정, 긍정, 형은 조금 바꿔서 써도 지문으로 이제 맞게 나와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빈칸 넣기로 나와버리면 그 단어를 그대로 써야 되는데, 만약에 해설 그 문제 보기에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뭐 나오면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알 수 있었을 경우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조금씩 바꿔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문 그러니까 보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이렇게 이게 맞는 말이구나, 맞지 않는 것을 했을 때는 뭐 틀리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651조의 2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뭐 간주한다, 본다 아니고요, 추정한답니다. 652조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와 계약 해제. 보험 기간 중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죠? 바로 통지해야 되는데,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 조금 비교해야 되는 게요, 증액 청구할 수 있고 그냥 해지만 할 수 있고 이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 보면은 제1항의 위험변경 증가 통지를 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해태한 경우, 통지를 안 한 거죠. 안 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해지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위험변경 증가 등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통지를 해온 거죠. 그 경우에는 역시 1월 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옵션이. 여기는 그냥 해지만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통지 한 경우, 얘는
통지 혜택 한 경우에는 똑같이 뭐 1월 내고요. 근데 이제 뒤에 좀 더 읽어보시면 이게 근데 조금 이거 그 형량이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보험 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 증가와 계약 해지. 보험 기간 중에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역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러분도 그냥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니,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청구하는 옵션이 두 개고 그냥 해지만 당하는 거는 옵션이 하나잖아요. 근데 게으름표에서 통지를 할 거를 안 한 게 더 나빠요? 아니면 고의랑 중대한 과실로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렇게 한 게 더 나빠요? 모르겠어요. 뭐 제가 생각이 잘못할 걸 수도 있는데 사실은 고의로 중대한 과실로 해버리는 게 더 나쁜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게으름 피운 거잖아요. 근데 게으름 피웠을 때는 해지밖에 안 되는데 통지했을 때는 뭐 그래도 할 거 다 한 거니까 증액하든지 뭐 해지 당하든지 옵션이 두 개인 거고. 근데 고의 중과실이어도 옵션이 두 개예요.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일반인들의 그 감정에 있어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654조 보험자의 파산 선고와 계약 해지.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 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제 파산 선고하고 뭐 보험료도 안 내고 뭐 이제 겨를이 없겠죠. 그럴 때도 이제 계속 그거를 보험을 놔두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해지 아니했어도 3개월이 지나면은 그냥 그 효력을 잃는다 라는 말인 것이고요. 계약을 해지와 보험금 청구권,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650조, 651조, 652조 및 653조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는, 그러니까 650조는 그 보험금의 지급과 그 지체 효과에 관한 부분이고, 뒤에는 이제 뭐 고지 의무 위반을 했거나, 그 위험 변경 그 증가 그 통지나 이런 것들을 안 했을 때 뭐 해지했을 경우, 아니면 고의 뭐 중과실로 인해서 그 위험 증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계약 해지를 했을 때 뭐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을 그 지급할 책임이 없고, 혹시 그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반환, 그 지급한 보험금이 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과실이 보험자가 아니고 완전 명백하게 그 보험 계약자나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 그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그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험 계약을 한 사람 그쪽, 그러니까 소비자 쪽에서 이제 잘못을 했으면 그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고 이미 준 게 있으면 그걸 다시 돌려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뭐 예를 들어서 고지 의무 여기 나왔죠. 고지 의무를 그 위반한 사실이나 그 위험이 또 뭐 이렇게 현저하게 그 변경 증가된 이런 것들이, 이런 사실들이 이번에 발생한 그 보험 사고하고는 전혀 뭐 관계가 없어요. 그런 것이 증명이 된 경우에는 그래도 그럴 때는 이제 보험금을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 개시.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네.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야 돼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그거와 이제 유사하게 그 손해가 일단 발생을 했는데 어떤 통지 의무를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상 증가가 돼버린 거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이제 보험자가 이제 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 658조 보험금액의 지급.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과 관하여 약정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657조 1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 금액을 정하고, 자, 바로 10일 내가 아니라, 이것도 질문 되게 좋아하는 부분들인데, 뭐 10일 내에 보험금을 줘야 된다, 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바로 나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먼저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정하고요. 그 정해진 날부터 10일 내예요. 네. 자, 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그렇죠? 아니, 고의로 사고 내거나 이 사람들이 진짜로 많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낸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보험 회사에서 해주면 보험회사 거덜나죠. 그쵸? 근데 그 고의는 몰라도 이 중대한 과실은 이제 사실 조금 더 들어가면 봐주는 보험들이 있어요. 그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중과실 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 보험편 이쪽에서는 통칙 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고의 중과실로 생길 때는 보험자는 이 면책 사유에 해당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660조 전쟁 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해서 생긴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보험자는 보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그죠? 근데 다른 약정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네. 있다로 없다를 있다로 바꿔서 그 지문에 나올 수는 있어요. 이 보기에요. 재보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 계약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네. 그죠? 이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 계약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재보험하고 그 소비자하고 원보험회사하고 맺은 그 계약하고 이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하고 맺은 이 재보험 계약하고는 그냥 별개라는 거예요. 서로 그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겁니다. 이 앞에서 뭐 보험이 깨졌다고 해서 여기가 또 깨지는 게 아니고 뭐 여기서 그 보험료 밀렸다고 해서 뭐 여기하고 또 관계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다른 계약이라는 겁니다. 서로 영향 안 미친다는 거예요. 자,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 청구 역시 3년. 근데 보험료 청구권은 2년이에요. 3.3인데 이거가 왜 이렇게 3.3이냐면 우리 소비자가 그 보험회사에게 달라고 하는 것들은 3년이에요.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 거기 쌓여 있는 거 돌려줘 반환 청구권 역시 소비자가 보험회사한테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험료 청구권은 그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짧아요. 2년. 너는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애들이니까 그렇죠? 시효가 짧은 겁니다. 시효가 긴 게 유리하겠죠. 보험 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당사자라 그러면 보험회사랑 이제 보험 계약을 맺는 그 보험 가입자, 보험 계약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데 그 특약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이건 우리 약자들이잖아요. 소비자들 말하는 거예요, 다. 이 사람들의 불이익으로는 변경하지 못한대요. 그렇죠? 왜냐면 보험회사가 맨날 밥 먹고 저것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보험도 저 사람들이 만들고 보험 약관도 저 사람들이 그거 하고 보험 증권도 저 사람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는 건데 그래서 불이익으로는 우리 불리하게는 변경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다른 그 보험회사랑 보험을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회사도 우리 소비자와 같이 약자 아니에요. 얘네들도 보험회사면 얘네들도 센 애들이거든요. 센 애들끼리 맺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상보험도
해상보험이 어떤 사람들이 맺어요? 보험회사하고 큰 배를 소유하고 있는 막 그런 회사하고 이렇게 맺는데 어차피 선수끼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끼리 하는 거까지, 이런 친구들끼리 하는 것까지는, 그 메이저리거들끼리 하는 것까지는 터치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자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약자. 네. 상호보험, 공제 등의 준용. 이 편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상호보험 그리고 공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 이게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보험 내기 좋겠죠. 사진 한 장이니까 준용하지 않는 내용은 해가지고 하나 다른 거 써놓고 상호보험 1번, 2번 다른 거, 3번 공제, 4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 이렇게 써놓고 고르게 할 수도 있겠죠. 제2장 손해보험 제1조 통칙. 손해보험 계약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아, 이게 6회 때인가? 여긴가를 바꿔가지고 나온 적이 있던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다 맞는 말 같은데 여기를 다른 거를 써놨어요. 그래서 자세히 안 보면은 이게 안 보여요. 그 손해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로 인해 생길 피보험자의, 여기가 아마 그때 그 보험 계약자라고 아마 써 있었을 거예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만 하는 사람이지, 사실은 그 보험 이익은 그 피보험자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랑 피보험자가 같을 수도 있는데 다른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거잖아요. 피보험자의 계약자가 아니라. 손해보험 증권. 손해보험 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누가요? 보험자가. 그죠?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 금액, 보험료, 보험 기간을 정할 때는 그 시기와 정기, 무효와 신권 사유, 보험 계약자의 준선봉상호, 피보험자의 준선봉상호, 보험계약 연놀이. 다른 것들은 다 좀 그거 당연히 있어야 될 내용들 같잖아요. 근데 9번은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 연월일, 보험증권을 어디서 이제 작성을 했는지 하고 그걸 언제 했는지를 이제 써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래서 개인적인 건데 1에서 8번까지는 처음 봤을 때도 이건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이 됐는데 9번은 근데 이제 특이하게 조금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자, 상실 이익 등의 불사님.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될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보험사고를 당함으로써 입은 피해는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보험사고가 나가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다른 일을 해서 이제 벌 수 있었던 돈이 있는데 이걸 못 벌었어. 이것까지 그 보상을 해주진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약정이 없으면요. 약정이 없으면 안 해준다니까 약정이 있으면 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없으면 안 한다. 있으면 한다. 이 정도는 보험 그 지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에 있는 이익이 하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네. 돈으로 얼마로 이제 평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 이거를 그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걸 얼마로 평가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1,000만 원으로 할 수도 있는데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이 100억인데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해여서 그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예전에 그 외국에서 일부 연예인들이, 유명한 연예인들이 엉덩이에 보험, 100억 불짜리 엉덩이, 예를 들면 이렇게 조금 나왔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아니 그러면 저거는 산정이 되는 건가? 이제 저것도 이제 보험회사 이제 우리나라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봤는데 누구의 다리를 뭐 200억 불짜리다 아니 뭐 100억 불짜리다 뭐 아니 100만 불짜리다 그랬는데 그건 뭐 보험회사에서 손해 안 볼 만큼 그걸 했겠죠. 가액을 정할 때 뭐 저 사람의 광고나 어떤 이런 것들을 뭐 비율로 저 사람의 몸값이 얼마인데 예를 들면 그걸 뭐 비율로 했다든지 손해 안 보는 보험료를 받으니까 뭐 그걸 했겠죠. 그 사람들은. 어쨌든 금전으로 이렇게 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전으로 산정이 됐네. 100만 불짜리 엉덩이니까. 초과보험. 보험 금액이 보험 계약의 목적에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소급까지 되는 건 아니고 장래 앞으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만 감액의 그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제1항의 가액은 계약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러니까 이 목적의 그 가액은 뭐 이제 뒤에 우리 막 하다 보면 사고 발생한 시의 가액으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계약 당시의 가액에 의해서 정합니다.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그러니까 이때 1항의 가액은 이제 계약 당시의 그 가액을 말한다는 거예요. 보험 가액이 보험 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1항과 같다. 그러니까 보험 가액이 그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금액을 크게 잡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맞게 잡아놨었는데 보험 가액 가치가 떨어져 버려 가지고 그렇게 초과 보험이 또 되기도 하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한 겁니다. 제1항의 경우에 계약의 보험 계약자의 사기로 인해서 사기는 뭐다? 무효다. 사기로 인하여 체결될 때 그 계약은 무효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니 보험 계약자가 사기를 쳤으면 이거는 피해를 본 게 보험회사잖아요. 그래서 그 보험회사는 그 사실 안 때까지 보험료는 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기 친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670조 기평가보험. 당사자 간의 보험 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기평가보험이라고 하는데 미리 그 협의를 해가지고 그 목적물의 보험 가액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그 사고 발생 시에 그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이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간주가 아니라 추정입니다. 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 발생 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 같이 정해놓은 그 보험 가액하고 사고 발생 시 가액을 진짜 가액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너무 오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에서는 이 보험으로 돈 벌어먹기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막 오버해서 보험사가 한 번 나면 돈 벌면은 누가 밖에 가서 일하겠어요. 다 보험 들고 그 사고로 돈 벌고 살죠. 그죠? 미평가보험. 당사자 간의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역시 사고 발생 당시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중복보험.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제가 아까 얘기 잠깐 했던 내용들이 여기 써있네요.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 보험 체결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그렇죠? 그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
그 바로 위에 이 규정에 의해 수개보험계약에 체결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범위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험사고 발생해서 그 보험계약자 한 명이 그 피보험자가 여러 개의 보험회사에다가 그 보험금을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근데 A 보험회사하고는 관계가 좋아. 그래 너네는 면제.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그 전체 그 피해 본 거 보상해줘야 되는 거 n분의 1을 하냐 이게 아니라 이 사람 넣고 n분의 1을 다 해놨는데 그 비율에 맞춰서 여기 말대로 이 사람한테 받을 것만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이 한 명이 빠진다고 해서 한 회사가 빠진다고 해서 더 줘야 될 게 더 늘어나고 그러는 건 아닌다라는 얘기입니다. 674조 일부 보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보험 가액의 일부만 그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1억짜리인데 이게 뭐 한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험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보상 책임을 진다 그 말입니다. 다 물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2천만 원이 맥스잖아요. 그러면 1억분의 2천만 원이니까 20%에 해당하는 부분만 그 보상할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정이 없으면 손해 곱하기 20%인데 쉽게 말해서 만약에 다른 약정을 했어요. 무슨 약정이냐면 2천만 원까지는 예를 들어서 1억짜리면은 손해가 5천만 원 반절 없어져 가지고 5천만 원이 났어요. 그럼 5천만 원의 20%가 아니라 2천만 원까지는 약정으로 쭉 풀로 보담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2천만 원까지는 보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1억짜리 차에 5천만 원 손해가 났어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 20%만 하니까 1,000만 원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건데 약정을 해가지고 그냥 사고가 났을 때는 2천만 원까지는 풀로 보상을 하게 해준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도 이제 보험 금액은 한도는 지켜야 되죠. 그걸 넘어갈 수는 아니 보험회사에서 해주지도 않아요. 보험 금액 한도 넘어서는. 사고 발생 후에 목적 멸실과 보상 책임.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가 이게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짜리 차가 있는데 그 사고가 그 보상하는 손해로 사고가 나가지고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날아가 버렸어요. 5천만 원어치 사고가 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게 좀 지난 며칠 있다가 보상하지 않는 죄로 인해 가지고 그냥 나머진 5천만 원 남아있는 부분까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꿀이다. 그 5천만 원 그거 부분도 보상을 할 필요가 없나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뒤에 완전 멸실된 거는 멸실된 거지만 앞에 그 사고 발생해서 일단 줘야 될 이런 것들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해액의 산정 기준. 보험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품 가액에 의하여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1억짜리 차인데 매년 감가상각이 돼가지고 몇 년 후에 8천만 원이 됐어요. 그 차 가액이요. 근데 그러니까 원래 그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는 그 발생한 때와 보시니까 몇 년 후에 그 8천만 원이면 이 8천만 원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법 그거상 그 8천만 원 손해가 났는데 1억을 사실은 줄 수는 없잖아요. 2천만 원 더 줄 수는 없잖아요. 실손이기 때문에. 그러나 약정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 차를 새로 나는 이 차가 그거니까 신품 가액을 하면은 사실은 2천만 원 더 주는 게 되지만 여기까지는 오케이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그 차 딱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오버해서 더 주는 건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래 신품 가액까지는 오케이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여기 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손해가 얼마나 났는지 확인하는 비용을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거예요. 보험료 체납과 보험상의 공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자행액이 있으면 그 지급길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보상할 금액을 이를 공제할 수 있다. 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무슨 사고가 나서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성질, 그 목적의 성질이나 그 하자, 이 시간이 그냥 오래돼서 소모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한 손해까지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험 목적의 양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면 승계 추정합니다. 간주 아니고 승계 추정입니다. 승계 추정. 보험 제1항의 경우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양도 양수가 발생을 했을 때 양도인만 그 의무를 지는가, 양수인도 그 의무를 통지해야 되는 의무를 지는가, 이 부분. 그래서 양도 양수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그냥 여기를 그냥 말하기 만들면은 지체 없이를 아니고 뭐 30일 이내에 2년 이내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여기는 뭐 양도인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손해방지 의무.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그 보험 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손해 방지나 이 경감을 위해서 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써 있고, 이거를 위해서 그 비용이 발생한 것들은 이 보험자가 다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보험 금액을 초과해도. 네. 반드시 뭐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이 노력을 한 게 효과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효과가 있다고 해주고 없다고 안 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있건 없건 간에 이걸 위한 노력, 그리고 이것 때문에 비용이 발생을 했으면 그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험 목적물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 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전부 다 냈으니까 이제 그거는 보험회사 거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나 보험가에게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한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네. 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대의하는 거죠, 이게.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돈을 다 줘버렸으면 그 권리 그대로 이렇게 받는데, 만약에 그 보험금을 그냥 일부만 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피보험자의 권리를 아직 다 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 경우 범위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족은 건드리지 마 그러잖아요. 가족까지는 안 건드리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고의로 했어요. 이것들 짜고 친 거야? 그런 경우만 아니면 가족은 안 건든다. 화재보험. 화재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이 말이 그냥 되게 간단한 말인데, 화재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아니, 되게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 한마디 가지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강의를 듣거나 그러면 이 한마디 가지고도 참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그냥 우리 시험에서는 화재보험은 일반적인 이 그 위험 보편의 원칙이 적용된다.
어떤 이런 내용들만 조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이 나서 집이 다 타버렸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 화재로 인해서 그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를 치우면서 예를 들면 그 타버렸으니까 그 폐기물 같은 거 처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발생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화재로 인해서 생겨버리는 손해에 산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보편적으로 이렇게 뭐 따로따로 이걸 쪼개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보험자는 화재 수방 또는 손해 감수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을 끄다가 물을 막 뿌렸는데 그것 때문에 뭐 전기자 제품이 더 망가지거나 이런 것들은 보상해줘야 된다는 거죠. 소방관한테 너 왜 물 뿌렸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가 물어내.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개기한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자, 건물이 그 보험의 목적일 때는 그게 어디 있는 거고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용도가 무엇인가 이 정도는 이제 추가로 이렇게 기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동산, 뭐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 동산의 경우에는 그걸 어디다 놨는지 존치한 장소 그 상태 새 건지 헌 건지 아니면 바퀴가 하나 빠졌는지 그리고 그것의 용도 이 정도는 이렇게 기재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보험 가액을 정했으면은 그 가액을 기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집합 보험의 목적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을 한 때에는 피보험자와 사용인의 물건도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그렇죠? 이 경우에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집합된 그 물건을 일괄해서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이제 그쪽에 있는 그 물건들은 다 그냥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 보험자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그쪽에 이제 집합된 물건을 다 일반으로 했기 때문에 가족 거나 그 사용인 것까지도 네. 동전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을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 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그죠? 보험 사고 발생 시에 현존하는 물건은 보험 사고 발생 시 현존한 물건은 보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그 1차 1과목은 딱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딱 같이 본 이 부분만 제대로 아시면 90점 정도는 맞으실 거예요. 1, 2과목은 무조건 80점 이상 90점 이렇게 맞아주시고 3과목은 60점 정도 맞겠다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들 공부하시고요.